영화 올드보이의 명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주인공이 15년을 헤맸지만 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자 범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진짜 실수는 대답을 못 찾은 게 아니야. 자꾸 틀린 질문만 하니까 맞는 대답이 나올 리가 없잖아. 이 말이 여러분의 GPT 사용에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같은 도구를 써도 질문을 잘못하면 애매한 답변만 받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질문 5단계를 아는 순간 GPT는 여러분의 개인 맞춤형 컨설턴트로 변신합니다. 지금부터 그 5단계 질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GPT에게 어떻게 질문해 오셨나요? 혹시 이런 식으로 물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거 좀 알려줘. 또는 부업 뭐가 좋을까? 이렇게요. 사실 이건 GPT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GPT는 여러분의 마음을 읽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입력된 텍스트만 분석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애매한 질문에는 애매한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저는 55세 퇴직 예정자이고 초기 자본이 3천만 원이며 IT는 비전공입니다. 월 200만 원을 목표로 가능한 사업 5가지를 장단점과 함께 알려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GPT는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말 필요한 맞춤형 답변을 제공합니다. 질문의 수준이 곧 결과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처음부터 명확하게 질문하는 습관이 생기면 인터넷에서 몇 시간을 검색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질문의 핵심 요소들은 뭘까요? 첫째, 여러분의 상황을 최대한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연령, 현재 직업, 보유 경험, 교육 수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점까지요. 둘째, 원하는 결과의 형태를 명시하세요. 표 형식으로 정리해달라든지, 단계별 설명을 원한다든지, 예시를 포함해달라든지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셋째, 제약 조건을 함께 포함하세요. 예산 한계, 가용 시간, 기술 수준, 신체적 제약처럼 현실적인 한계를 명확히 제시하면 GPT가 실제로 가능한 답변을 줍니다. 이 3가지만 의식하고 질문해도 답변의 질이 정말 달라집니다. 이제 제가 알려드릴 것이 바로 GPT 고수들이 자주 사용하는 강력한 질문 구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상목조형대라고 부릅니다. 한 글자씩 뜻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상황입니다. 상황은 지금 현재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나이, 직업, 경험, 문제 상황, 교육 배경을 상세하게 명시하세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58세 회사원이고 퇴직이 2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IT 경험은 거의 없지만 스마트폰은 능숙합니다. 라고요. 이렇게 상황을 설명하면 GPT가 여러분의 정확한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입니다. 목적은 무엇을 얻고 싶은지 최종 목표를 선언하는 겁니다. 돈 버는 것인지, 정보를 습득하는 것인지,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목표는 퇴직 후 월 150만 원의 추가 수입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세요. 이렇게 하면 GPT는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에만 집중합니다. 세 번째, 조조건입니다. 조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현실적인 한계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가용 시간, 월별 예산, 기술 수준, 신체적 제약, 거주 지역처럼 실제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하루 2시간 투자 가능하고 초기 자본은 3천만 원, 관절이 좋지 않아 신체 활동은 제한적입니다. 라고 명확히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면 GPT는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법들만 제시합니다. 네 번째, 형식입니다. 형식은 답변받고 싶은 방식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단계별 설명을 원하는지, 표로 정리해달라는 건지, 예시를 포함해달라는 건지 구체적으로 요청하세요. 초보자 기준으로 단계별로 설명해주세요. 각 방법의 장단점을 표로 정리해주세요. 라고 명시하면 GPT가 정확히 그 형식으로 답변을 구성합니다. 다섯 번째, 대대화입니다. 대화는 한 번에 끝내지 말고 이어서 대화하라는 뜻입니다. 처음 답변을 받은 후 추가 질문을 하고 필요하면 수정을 요청하고
더 깊이 있는 탐색을 계속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제 상황에 더 맞게 조정해 주세요. 실패 사례도 알려주세요. 라고 계속 물어보세요. 이 대화식 방법이 진정한 학습과 성장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 5가지를 모두 담은 실제 질문을 한번 보실까요? 저는 55세 퇴직 예정자입니다. 현재 마케팅 회사에 다니고 있고 IT는 기초 수준입니다. 목표는 노후 수입원을 만들고 월 200만 원의 추가 수입을 얻는 것입니다. 하루 2시간 투자 가능하고 초기 자본은 3천만 원, 신체 활동은 제한적입니다. 초보자 기준으로 현실적인 부업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해 주세요. 이후 궁금한 부분은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GPT 고수 수준의 질문이 완성됩니다. 한 줄로 기억하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외우세요. 상황 말하고, 목적 밝히고, 조건 주고, 형식 정하고 대화한다. 이 5글자 상목조형 때만 기억하면 어떤 질문이든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할 수 있는 고급 기법이 있습니다. 바로 역할 지정입니다. GPT에게 특정 역할을 맡기면 그 분야 전문가처럼 답변하게 됩니다. 같은 정보라도 다양한 관점에서 더 깊이 있는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업을 묻는다면 20년 경력의 소상공인 컨설턴트 입장에서 현실적인 부업 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세요. 그러면 이론적인 설명보다는 실제 경험에 바탕을 둔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 정보를 원한다면 의료 전문가 입장에서 고혈압, 환자가 약을 줄이면서 건강을 개선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면 더 신뢰할 수 있는 의학적 근거가 담긴 답변을 얻습니다. 노후 설계를 물어본다면 은퇴 자문가 입장에서라고 역할을 지정하세요. 더 나아가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동시에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관점의 투자 전문가와 비판적인 관점의 리스크 관리 전문가 두 분의 의견을 함께 들려주세요. 라고 하면 더욱 균형 잡힌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할 지정이 정말 효과적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GPT가 특정 역할로 설정되면 그 역할에 맞는 전문적인 표현과 접근 방식을 자동으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실제 컨설턴트 사무실에 찾아간 것처럼요. 특히 복잡한 의사결정 앞에서 이 기법은 정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판단에 신뢰성을 더해주거든요. 이제 대화식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한 번의 완벽한 답변보다 여러 번의 대화가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까요? 첫 번째 질문 퇴직 후 가능한 부업 5가지를 알려주세요. 답변을 받으면 두 번째 질문 그 중에서 초기 비용이 가장 적은 것은 뭔가요? 세 번째 질문 제가 스마트폰만 써도 가능한가요? IT 비전공자도 할 수 있나요? 네 번째 질문 1주차에 실제로 뭘 하면 될까요?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알려주세요. 다섯 번째 질문 비슷한 방법으로 실패한 사람들의 사례도 알려주세요. 어떤 함정을 피해야 할까요?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광범위한 질문으로 시작해서 점점 자신의 상황에 맞게 구체화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추상적인 정보에서 시작해서 결국 구체적인 액션 플랜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여러분의 피드백입니다. 이 방법은 제 상황과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더 간단하게 해주세요.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GPT는 자동으로 답변을 조정합니다. 처음 답변이 마음에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대화의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피드백을 통해 점점 더 나은 답변으로 발전해 나가거든요. 이것이 진정한 학습입니다. GPT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도 더 명확해지고 실제 필요한 정보도 점점 더 구체화되는 거예요. 특히 50대, 60대 세대라면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텍스트만으로는 복잡한 정보를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하지만 시각적으로 정리된 정보라면 훨씬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GPT에게 명확한 형식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부업 방법을 비교하고 싶다면 이렇게 요청하세요. 초기 비용, 월 수익, 소요 시간, 난이도, 장점, 단점을 표로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GPT는 깔끔하게 정렬된 표를 제시합니다. 이 표 하나만으로 몇 시간의 인터넷 검색보다 더 명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계별 설명도 마찬가지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설명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면 GPT가 순차적으로 구조화된 답변을 제공합니다. 특히 초보자에게는 이런 단계별 구성이 정말 효과적입니다. 또한 난이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설명해 주세요. 어려운 용어 없이 일상적인 언어로 설명해 주세요라고 하면 GPT가 난이도를 조절해서 답변합니다. 실제 예시도 꼭 요청하세요. 추상적인 설명보다 실제 예시를 3개 정도 들어주세요라고 하면 개념이 훨씬 구체적으로 이해됩니다. 이런 시각적, 구조적 형식 요청이 정보 습득의 속도와 이해도를 동시에 높이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실제로 여러분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템플릿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요소를 완벽하게 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템플릿을 복사해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채우면 됩니다. 저는 나이 현재 직업 경험 수준입니다. 목표는 원하는 결과입니다. 제 조건은 가용 시간, 예산, 기술 수준입니다. 초보자 기준으로 단계별로 정리해 주세요. 이후 추가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실제로 완성된 예시를 보시면 저는 55세 퇴직 예정자입니다. 노후 수입원을 만들고 싶고 IT 비전 공자이며 하루 2시간 투자 가능합니다. 초기 자본은 3천만 원입니다. 초보자 기준으로 현실적인 부업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해 주세요. 이후 궁금한 부분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50대 60대 여러분이 가장 도움받을 수 있는 주제들이 뭘까요? 첫째, 노후 자산 관리입니다. 노후 설계, 연금 계획, 자산 관리 전략, 절세 팁 같은 경제적 독립성을 위한 주제들이죠. 이 분야에서 GPT의 도움은 정말 큽니다. 둘째, 부업과 창업입니다. 부업 아이디어, 초기 자본이 적은 사업 방법, 온라인 판매, 재테크 전략 같은 추가 수입 창출 관련 주제들입니다. 특히 은퇴를 앞둔 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정보입니다. 셋째, 스마트폰 활용입니다. 카톡, 유튜브, 블로그, SNS 기초, 앱 사용 가이드 같은 디지털 도구 활용 주제들이죠. GPT와의 대화를 통해 스마트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넷째, 건강과 의료입니다. 건강정보 요약, 질병정보, 의료상식, 영양정보, 운동 가이드 같은 주제들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중요해지는데 GPT가 복잡한 의료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줍니다. 다섯째, 문서와 글쓰기입니다. 이력서 작성, 자기소개서, 이메일 작성법, 블로그 글쓰기, 보고서 작성 같은 주제들입니다. 여러분이 써야 할 글을 GPT와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섯째, 복잡한 정보 이해입니다. 뉴스 해석, 정책 이해, 법률 상식, 시사 정보 같은 어려운 주제들을 쉽게 설명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GPT는 그것을 단순 명쾌하게 정리해 줍니다. 처음에는 이 방법들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느끼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분은 검색만 해왔기 때문입니다. 일방적으로 정보를 받기만 했지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는 누군가와 대화해 본 경험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 대화식 질문 방법은 정말 효과가 뛰어납니다. 처음 3번에서 4번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이 방식이 몸에 익습니다. 그리고 2주일 정도 지나면 여러분은 자동으로 좋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어색함과 두려움, 그것을 이겨내고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그럼 확실히 달라집니다. GPT는 여러분의 진정한 맞춤형 컨설턴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누리려면 어떻게 질문하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휴대폰 메모장에 상목 조형 때 5글자를 저장해 두고 질문하기 전에 한 번씩 확인하세요. 상황 말하고, 목적 밝히고, 조건 주고, 형식 정하고, 대화한다. 이 한 줄만 기억하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린 5단계 상목조형대 질문 공식은 인터넷 어디서 배울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GPT 고수들이 매일 사용하는 검증된 방법입니다. GPT는 단순한 검색 도구가 아닙니다. 올바른 질문을 하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분야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인 맞춤형 컨설턴트입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검색으로 몇 시간을 낭비해 오셨다면 이제는 다릅니다. 올바른 질문 5개로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바로 따라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3번, 4번 반복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GPT의 진정한 가치는 올바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